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서툴지만 아름다운 그 마음들을 모아서 예쁘게 전해드릴게요. 설레는 밤 밸런타인데이 특집 하려고의 고백. 오늘 하루 전국 각지에서 수줍게 전해지는 마음들이 많겠죠. 설레는 밤 밸런타인데이 특집 하려고의 고백.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설밤이 사랑하는 배우 박정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나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성 아나운서님 계실 때는 두 번, 그리고 그 전에 한 맞습니다. 번 나온 적 있고. 그럼 설밤에 세 번째 출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정 시간대를 사랑하는 네네. 뭐 배우 저는 박정민 사실 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 저한테 거의 낮과도 같다. 네. 예. 이제 날이 바뀌었으니까 네. 오늘이 밸런타인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렇게 선물처럼 저희 설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요즘 또 사냥의 시간 영화 네. 개봉 앞두고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죠. 조금 이제 홍보를 해야 하는 기간이니까 네. 영화 홍보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른 특별한 일정은 없나요? 뭐 평소에 하는 루틴 같은 거. 제가 평소에 정말 운동을 하는 걸 싫어하는데 네. 몸이 좀 아파와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 운동하고. 아 정말요? 무슨 네. 운동 시작하셨어요? 뭐 누구나 그렇듯이 누구나 그렇듯이는 아니겠지만 헬스. 네, 헬스 클럽에 다니고 있죠. 네, 드디어 시작하셨군요. 네네. 정민 씨도 학창 시절에 네. 이런 날 초콜릿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맹세코. 언제 그럼 처음 받아봤어요? 뭐 이제 이게 대학교 올라가서 뭐 네. 여자친구가 이제 생기고 그랬을 때 이제 여자친구가 예의상 예의상. 주는 거 말고는 예의상이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설레는 어떤 고백으로서의 초콜릿은 네.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네. 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그러니까요. 두 손 양손 가득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밖에도 저렇게 추운데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마음이 너무 네. 고마운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주신 거는 나눠서 잘 먹고 또 집에 가져가서 또 잘 먹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못 받으신 그 초콜릿을 지금 한꺼번에 받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하늘이 이번에 한꺼번에 갚아주시는 느낌이네요. 네, 지금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신데 정예림님이 정민 배우님 해피 발렌타인입니다. 초콜릿 받으셨는지요? 많이 네, 방금 받으셨죠? 받았어요. 네. 방금 팬분들한테. 함혜준님 크크크크 팽수티 입고 오셨어. 네, 저 펭수 팬분들이 네. 제가 펭수 이제 친구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유명하죠. 저희 집에 펭수 관련된 이제 어떤 굿즈들이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한 종류 하나당 한 5개씩 있어요. 오. 다들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네. 거의 모셔놓고 항상 요즘 옷도 다 계속 이제 펭수 티셔츠. 팬들이 보내준 예. 그 선물들을. 잘 때도 펭수 잠옷, 가방도 펭수 가방, 다이어리도 펭수 다이어리. 근데 펭수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되나요? 타 방송사.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네. 김하연님이 목소리 진정 꿀 바르셨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쑥스러워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태연하게 아니에요. 넘기시는 쑥스러워요. 것 같아요. 아직도 쑥스럽고. 네, 아니 근데 또 이왕 좋은 날 와주셨으니까 네. 정민 씨가 오늘 해주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러게요. 바로 고백 도움인데요. 예. 준비되셨나요? 고백 도움이? 자신 있으신가요? 해봐야죠. 네, 잘 해봐야죠. 네. 저도 미리 이제 그 사연을 얘기를 이제 듣고 읽어봤는데 네.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제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뭐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이 사연을 보내신 이제 분도 그렇고 뭔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맞죠? 같이 네. 합심을 해서 고민을 들어드려야 네네. 돼요. 네네. 이름이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저희가 뭐 별건 아니고 네. 설방 가족분들의 고백 사연을 미리 받아놨거든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을 정민 씨가 멋진 목소리로 예쁘게 잘 전해주실 겁니다. 맞죠?
네. 설레는 밤 밸런타인데이 특집 하려고의 고백.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백 사연 중 하나를 각색해서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두근두근 같이 설레볼까요? 시작할게요. 네. 흔히 사랑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고들 하죠. 제 짝사랑도 그랬습니다. 퇴근길 우연히 들린 직장 근처 카페에서 시작이 됐죠. 라떼 한 잔이요. 네, 시럽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시럽은 괜찮고요. 카드로 계산할게요. 아 예. 늘 먹던 라떼 한 잔을 주문 후 카드를 내밀며 사장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별빛이 내린다. 띠로리 동공이 확장되는 느낌, 다리가 풀리는 기분.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퇴근길마다 그 카페에 들렀고요. 매일 책을 읽는 척을 하며 사장님을 몰래 쳐다봤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던 어느 날, 하루는 사장님께서 먼저 제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아, 매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아, 네. 제가 여기 뭐 베이글도 맛있고 커피 맛도 좋아서요. 아, 근데 너무 매일 왔죠? 아니 저야 뭐 매일 와주시니까 감사하죠. 매일 얼굴 보니까 좋은걸요. 매일 얼굴 보니 좋은걸요? 매일 얼굴 보니 좋은걸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쿵. 사장님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겠지만 알잖아요. 우리 같은 짝사랑러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몰아치는 파도처럼 심장이 철렁철렁 된다는 걸요. 그렇게 혼자 사장님과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결론 짓고 다음 날부터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어요. 사장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면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어떤 노래 들어드릴까요? 아, 저는 아이유도 좋아하고요. 존 레전드도 좋아하고 에드시런도 좋아하고. 아, 예, 저도 다 좋아하는 분들이네. 잠깐만요. 이렇게 어느 날은 서로의 음악 취향을 알아가기도 했고요. 나이대와 취미도 공유했어요. 그리고 다가온 밸런타인데이.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날이 왠지 제 마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같이 느껴지네요.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남겨둬야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짝사랑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이 자리를 빌려 사장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장님, 사실 커피 맛이 좋기보다 사장님 얼굴이 매일 보고 싶어서 찾아갔던 거예요. 사실 저 멀리 외근 나갔다 온 날도 일부러 먼 길 돌아서 카페 들른 날도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하실 때 제 마음 무너질 듯 떨리는 거 모르셨죠?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의 웃는 얼굴도 음악 취향도 부드럽게 흘러가는 대화도 그리고 사장님도 다 좋아해요. 제 마음 이젠 사장님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설레는 밤 예성입니다. 방금 이제 정민 씨와 연기를 하고 왔는데 K77428229님이 새벽에 너무 설렌다. 최수정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아, 방금 네. 듣고 온 곡은 아이유의 반편지였습니다. 네, 사장님 커피 주실 때 시럽은 빼주세요. 이미 배우님 보고 당 과다 섭취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네. 배우님 때문에 달달함이 이미 너무 초과를 했다. 아, 뭐 그렇다. 고맙습니다. 최지혜님이 현직 책방 사장님이 읽어주시니 콩닥콩닥 사연이 이입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책방에서 저도
결제해드리고 커피 맞아요. 만들어드리고 직접 커피를 예, 만들어 하다 보니까 주셨으니까. 그래서 좀 처음에는 웃겼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근데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참 이 박세라님 네, 세라님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대단하다. 것 같죠. 예. 목소리가 막 벌벌벌벌 떨리시는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용기를 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윤님이 크크크크 왜 오빠가 더 떨려해요. 떨려요. 떨리셨나요? 네, 이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네. 이 사연에 나오는 사장님 네. 지금 듣고 계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장님께서 꼭 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K7743434437님은 박 사장님 저도 박 사장님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그래서 고백데이가 많네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네. 현지원님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미 잘 된 것 같다. 그러게 이게 참 잘 됐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잘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정민 씨는? 그건 뭐 알 수 없죠. 이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뭐두 분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확답은 못 하겠지만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에서 그런 무슨 책이었나요? 구절이 있는데 줄리언 반스의 연애의 기억이라는 책인데요. 저희 책방에서도 추천을 한 책인데 네네. 사랑이라는 거는 정의 내리기보다는 네.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면 됩니다. 예, 만들어 가시기를 너무 멋있다. 부디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노지혜님 사연자분 떨리는 목소리가 저까지 긴장하게 하네요. 사랑 혼자 하지 마시고 둘이 하는 사랑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짝사랑보다는 함께하는 사랑이 맞습니다. 훨씬 네. 좋죠. 네, 세라님 사장님께 이 방송을 나중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 드라이브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어차피 카페면은 막 아침 일찍 여는 카페가 아니면 지금쯤이면 어떤 종료를 하셨을 거고. 만약에 듣고 계셨으면 꼭 이렇게 네.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듣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KBS 쿨 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밸런타인데이 특집 하려고의 고백. 그리고 박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짧은 고백 사연들 만나볼게요. 박준범 님이 자기야 내가 요즘 이직하느라 거기 정신 팔려서 정작 자기가 힘든 건 몰라줬던 것 같아. 일하다 임신 중독으로 고생하며 결국 퇴사하기까지. 자기도 걱정이 많았을 텐데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거 미안해. 내가 말은 잘 못해도 자기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고맙고 미안하고 정말 많이 사랑해 하셨네요. 야, 이직 준비하셨으면은 거의 뭐 정신적 여유가 없으셨을 것 그렇죠. 같네요. 예, 여기 정신 없죠. 여기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될 테고, 맞아요. 일 또 인수인계 한다고 뭐 또 바쁠 테고 할 테니까. 일이 바쁠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챙겨주는 게 그 멀티가 진짜 잘 안 어려운 되죠. 것 그거는 같아요. 정말 어렵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가족이신 것 같은데 또 가족이다 보니까 이해해주겠지라는 어떤 맞아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더 좀 그렇게 되는 게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박준범님께서는 좋은 남편이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좀 덜 바빠지실 때는 우선순위를 좀 그렇죠. 가족분들에게 네네네. 시기에 따라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8677님께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친구인 척 그녀 옆에 있었던 저. 사실은 너를 향한 마음이 우정이 아닌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싶네요. 유진아, 사랑한다. 내 마음 받아줄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이 3년이 얼마나 고로웠을까. 그러니까요. 네. 3년 동안 마음 표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라디오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접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네. 이 세상에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많겠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다면 네. 혹시나
걔가 이런 그러니까 누구시나요? 유진 씨 중에서 유진이란 이름을 가진 분들 중에서 네. 지금 전화번호부에 8677을 쳐보세요. 8677을 그런 방법이 갖고 있네. 있으신 분이면 가능성이 있다. 진짜 그 방법이 스마트하네요. 네. 박혜연님, 어디서도 얘기할 수 없었던 제 짝사랑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쓸어내릴 때 알아버렸습니다. 어이구야.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진하지 않은 쌍꺼풀을 애간장타게 보여주며 나른하게 뜨는 눈은 그의 눈동자 안에 나만 가득 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사랑을 주고 싶고 언제나 사랑받기만 하면 좋겠는 저의 찐사랑의 상대는 바로 박정민 뭐야. 배우님입니다. 배우님 사랑한다고 5조 5억보 어. 외쳐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사랑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쓸어내릴 때라고 하셔서 네.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제 지인 중에 뭐 재훈이 형 같은 분을 연상했었는데 갑자기 밑에 제가 나오니까 전혀 예상을 못 하셨나요? 쑥스럽네. 네. 진하지 않은 쌍꺼풀 이것도 모르셨나요? 네 몰랐어요. 진하지 않은 쌍꺼풀 이게 무슨 뜻이지? 뭐 그게 다 멋있게 보였다는 거겠죠. 네. 나른하게 뜨는 눈. 고맙습니다. 이 완전 서프라이즈 고백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 밑에 사연이 또 하나 있는데 싱규빈님이 왜 당신은 제 마음을 이리도 매번 흔들어 놓는 걸까요? 서점에서 저랑 찍은 사진 속 당신은 왜 다른 사진들보다 0.17373mm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까? 그것 때문에 심장이 떨려 통 잠이 오지 않습니다. 펭수보다 더 귀엽지는 않지만 귀엽고 잘생긴 당신, 목소리도 문체도 다 심장 폭격기인 당신,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닐 수도 있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면 서점, 펭수, 문체. 이건 완전 박정민 씨예요. 혹시 예. 뭐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서점에서 서점에서 함께 있으면 사진을 사진을 많이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 네. 많이 찍어 드려가지고 그쵸. 그분 중에 한 분이겠죠. 네. 규빈 이런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예. 네. 이렇게 특집 하려고의 고백, 사실 정민 씨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해주신 분이 제일 많았어요. 그 중에서 추려서 두 분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사랑 고백 뭐 요즘 그런 유행이 있더라고요. 주접 댓글이라고 그래서 주접 댓글. 뭐 있어요. 뭐 박정민 배우님의 뭐 네. 외모는 뭐 레인 것 같아요. 뭐 도를 지나치고 미치기 직전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요즘 그 놀이를 많이 하면서 노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접 댓글, 그러네. 주접 예. 사연들이 많이 도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논다니까요. 지금 저희 팬분들이 뭐 즐겁다면 다행이지만 굉장히 기발한 것도 많고 맞아요. 센스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댓글들 있죠. 임정혜님이 박정민 배우님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이랬더니 세상 사람들 다 손들어서 지구가 성게 모양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진짜 비유가 참신하네요. 지구가 성게 모양. 다음 사연요. 제주 사는 박정민 배우님 팬 박소영입니다. 저는 배우님 때문에 저 3개 국어 할 줄 알아요. 한국어, 박정민 잘생겼어, 박정민 귀여워. 이분은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인지. 어떡해요? 제주도에서 항상 이렇게 제주도 특산물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요? 제주도 티셔츠 막 이런 거 잘 입고 다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개 국어 축하드리고요. 진짜 이 소영님은 너무 감사하겠네요. 정민 씨가 또 이렇게 기억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은솔 오사님은 박정민 배우님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천국에서 쫓겨나신 건가요?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건가요? 혹시 추락사였나요? 떨어질 때 아프진 않았어요? 추락사였고 아팠어요. 됐어요? 뭐 그렇게 쿨하게 인정하니까 좋네요. 네. 추락사라고 하면 사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 분위기가 오글거리니까 바로 다음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 배우님이 추천하신 곡인데 아, 네. 어떤 이번에 곡인가요? 저랑 같이 영화 출연한 친구가 부른 노래예요. 아, 안재홍. 네.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이자 제 친구인 천우희 씨께서 부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안재욱 씨, 천우희 씨가 부르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대체 불가 배우 박정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정미 씨 앞으로 온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김은정님이 요즘 상수 만날 생각에 영화 개봉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1인입니다. 팀장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 2월 26일에 야근 못합니다. 칼퇴하고 상수 보러 갈 거예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상수가 누구죠? 이번에 이제 2월 26일 날 개봉하는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에서 네. 제가 맡은 역할 이름이 상수예요. 네. 어떤 영화인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친구 4명이 네. 좀 뭐랄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좀 근미래의 어떤 시대, 조금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시대의 네. 어떤 한 도시에서 크게 한탕해서 네.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계획을 이제 해요. 좀 나쁜 짓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쫓고 쫓긴 어떤 추격 스릴러 미스테리, 미스테리까지 아니게 추격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굉장히 서스펜스가 잘 발현이 되어 있는 영화이고 거기서 상수는 어떤 캐릭터예요? 상수는 이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는 정보원 상수역이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중심을 좀 비켜나간 것 같고 그냥 사실 영화가 나오기 전이라서 제가 막 자세한 설명을 그쵸. 드리기는 좀 뭐예요. 스포를 근데 그 좀, 친구 4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 3명과 이제 어떤 계획을 같이 하게 되는 어떤 친구죠. 영화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 같이 출연하는 그 네 분은 이제 누구인가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친구들로 나오는 배우는 이제 이재훈 배우, 그리고 안재홍 배우, 최우식 배우, 그리고 저희를 쫓는 자가 이제 박혜수 형님, 이렇게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네. 사실 이 작품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크고 정말 애착이 큰 영화인 게 네. 제가 데뷔했던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 영화의 감독님과 그리고 재훈이 형과 또 이렇게 같이 또 거의 뭐 9년 만에 이제 같이 또 스크린으로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저는 좀 크죠. 네.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겠네요. 처음에 이제 사냥의 시간 촬영하러 처음 딱 갔을 때 네. 분장을 받고 이제 분장 버스에서 내리는데 딱 제 어떤 저의 앵글에 재훈 형이 저기서 어슬렁거리고 있고 감독님 모니터석에서 딱 앉아 계시는 모습이 되게 예전 그 모습을 좀 예전에 그 어떤 초반의 열정 같은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땐 독립 영화였거든요.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고작 5천만 원, 고작이라고 하긴 뭐하고 아무튼 영화로 치면 좀 작은 돈이죠. 네. 5천만 원에 찍었던 독립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큰 상업 영화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막 사이즈도 커지고 스태프들도 많아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몇 년 만에 이렇게 서로가 조금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 성장을 해서 다시 그거 많이 느꼈어요. 진짜 다들 만났구나. 성장해서. 그리고 뭐 저희 셋뿐만 아니라 재용이도 그렇고 우식이도 그렇고 혜수 형도 그렇고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였거든요.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죠. 네. KK심1079님이 네. 또 촬영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네. 영화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나요? 분위기를 메이킹한 사람은 안재홍 배우가 굉장히 그 어떤 특유의 넉살과 그 재미있는 입담으로 저희를 분위기를 많이 이끌어줬고 그리고 사실 저희를 끌고 가준 거는 재훈이 형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영화의 1번 주인공이기도 하고 가장 뭐 혜수 형이 가장 큰 형이긴 하지만 내 친구 중에서는 재훈이 형이 가장 큰 형이고 본래 리더십도 좀 있는 형이라서 굉장히
믿고 갔죠 모두를 제가. 하는 말마다 썰렁한 한파 메이커는 저라고 하겠습니다. 왜요? 추웠어요. 네. 정민 씨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졌나요? 네, 그렇다고 할게요. 네. 민서 3291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에 정민님이 여자였다면 네. 이번에 같이 연기하신 네. 이재훈님, 안재홍님, 최우식님 중에 어떤 분께 초콜릿을 주고 싶나요? 이유도 궁금해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연애 상대로 이성으로서 연애 상대로 너무 이게 근데 세 괜찮을 명이 것 같다. 다 장점이 각자가 너무 뚜렷하게 달라요. 장점이 뚜렷하게 다른데 그래서 동시에 만나실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그냥 뭔가 전 재훈이 형한테 주겠습니다. 왜요? 굉장히 스윗한 사람이에요. 이재훈이라는 남자는 제가 그동안 보아온 시간 동안 아주 스윗해서 잘 챙겨주고 사람을 말도 예쁘게 해주고 이게 뭐 재홍이나 우식이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월등하게. 그럼 뭐 이재훈 씨 정도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거기까지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초콜릿 정도 주는 걸로. 네, 초콜릿만 줄게요. 네. 네. 그리고 또 영화 사냥의 시간이 네. 아직 개봉하기 전이지만 네. 벌써 대박 조짐이 있는 게 예. 베를린 영화제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네네네.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운희 네. 최님이 이런 네.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영화로 베를린에 가시게 됐는데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어떤 게 기대되시는지 궁금해요 하셨네요. 뭐 특별히 준비할 거는 이제 저희는 턱시도를 맞췄어요. 다 같은 원단으로. 네. 네. 턱시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나요? 저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지만 최대한 어울려 보려고 지금 맞췄죠. 예, 맞췄고 그냥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 그리고 형들 그리고 재홍이랑 또 우식이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네. 친구들하고 그렇게 극장이 정말 크더라고요. 네, 저희가 상영되는 극장을 보니까 정말 큰 극장에서 저희가 만든 영화를 소개할 수 있는 딱 서서 그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기대가 많이 되고 되게 벅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 우리나라 영화를 소개한다는 거가 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요즘에 좋은 또 일도 있었고. 경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 한 몫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박나은님이 또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사냥의 시간 베를린 영화제 잘 다녀오세요. 베를린에 장벽은 없지만 조만간 완벽이 생기겠네요. 박정민이라는 완벽. 제가 베를린 장벽 옆에 가서 사진 찍어 올게요. 박정민 완벽. 오케이. 네. 너무 센스 있으시네요. 네. 노래 듣고 와서 정민 씨와 노래 또 이야기 들어요? 더 나눠볼게요. 네네. 정민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계속 네.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어플콩 마이케이는 무료예요. 특별히 또 오늘은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영화 사냥의 시간 보러 가시라고 영화 예매권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번에 추천해 주실 곡은 뭐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어떤 노래를 추천해야 되나 하다가 네. 러블리즈의 아추와 안녕 두 노래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오늘 결심했습니다. 러블리즈의 안녕으로 정했습니다. 평소에 러블리즈의 팬이신가 봐요. 예, 좋아해요 러블리즈. 또 책에서는 다른 걸그룹을 좋아하시는 요즘 들어 좋아하게 됐어요. 매번 바뀌시나 봐요. 노래가 좋더라고요. 네, 노래가 아주 그러시구나. 좋으시더라고요. 네. 네, 또 섹션에서는 다른 걸그룹을 제가 뭐라 그랬죠? 2017년에 아이오아이를 언급하셨던데. 예, 그땐 그랬죠. 네네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러블리즈의 안녕.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 박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정민 씨한테 최근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죠? 우주 대스타를 만나고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펭수요. 여기 그려진 펭수. 네, 펭수. 어떠셨어요? 아니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제 뭐 영화 때문에 이제 네. 펭수가 도와준다고 하셔서 이제 가서 녹화를 하고 왔는데 네. 만나고 더 좋아졌고 우선 진짜요? 결론적으로 만나고 나서 더 좋아졌고 실물이 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네. 그 펭수라는 캐릭터는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고생도 많고 정말 너무 더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에 끝날 그런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저는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책도 내셨더라고요. 펭수가. 펭수가 책을 냈나요? 네. 저거 말고요? 다이어리 말고요? 아, 맞아요. 그게 그 다이어리예요. 아. 거기에도 이제 펭수의 명언들이 많이 써져 있고 디자인 편집도 잘 돼 있고 네네. 네, 애용하고 있죠 지금. 또 책 홍보가 됐네요. 네. 정민 씨처럼 또 개를 타신 분이 또 계신데 김혜나님이 네. 정민 씨 목격담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3년 전 판교 전자마트에서 일하다 우연히 배우님 뵀어요. 거짓말처럼 계단에서 마주치고 너무 놀라서 여길 어떻게? 라고 말해버렸네요. 마트에 당연히 쇼핑하러 오셨을 텐데 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늦었지만 사과드리고요. 배우님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갑니다. 기억나요. 정말요? 3년 전인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아마 그 CD 플레이어를 사러 갔던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분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이렇게 여기 어떻게?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죠, 저도. 네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란 게 네. 김혜나 씨잖아요. 네네. 이 김혜나 씨는 제가 이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팬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분인지 몰랐네. 그러면 이때까지 이 얘기를 안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그 기억을 가지 못했는데 제가 그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김혜나 씨가 맞다면 네네. 거기서 마주쳤는지 제가 그걸 몰랐네. 아무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도 놀랬고.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 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방에 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무대 인사나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자주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자주 보니까 뭐 저는 당연히 이제 이름도 알고 뭐 네네. 얼굴도 알고 하지만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네. 저랑 같이 다니는 동료들 있죠. 그분들도 다 알게 돼요. 네, 감독님이라든지 뭐 같이 다니는 배우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태프들이 이렇게 심지어는 이름도 알고 뭐 누가 오셨다, 뭐 누구 보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정성을 많이 쏟아주시는 것 네,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항상 이렇게 펭수티도 선물해 주시고. 그러면 해나님처럼 이렇게 개 네. 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서점 사장님이시니까 서점 네. 말고 네. 또 어디를 가면 정민 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지. 볼 수 없어요. 왜죠? 저는 주로 안에 있어요. 집 안에. 네, 서점 그 책방이 아니면 저는 주로 뭐 집안이 아니더라도 보통은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네.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영화 그리고 펭수를 사랑하는 배우 박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사연은 정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린티 무비님께서 저는 올 4월 입대를 앞두고 있는 22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입대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네요. 배우님은 어떻게 마음을 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군입대하기 전에 하면 좋을 것들도 추천해 주세요. 추신,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님 작품 다 챙겨보고 최근 오픈하신 책방까지 간 열렬한 팬입니다. 배우님 좋아하는 남자 팬도 많아요. 예, 고맙습니다. 남자 팬분이 보내주셨네요. 네네. 정민 씨는 군에 다녀오셨죠? 네, 저는 다녀왔죠. 저는 일찍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린티 무비님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어떻게 마음을 전하는지는 저도 아직은 숙제라서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평소에 누구한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항상 숙제고 어쨌든 뭐 답은 솔직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네. 뭐 이래저래 돌려서 하면 오히려 들키고. 정민 씨는 이렇게 글로 많이 표현하시지 않나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거나 뭔가 저의 어떤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거나 할 때 말로 하다 보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이 중간에 들어오면 저의 진심이 자꾸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야기가 막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갈 맞아요. 수도 있어서 네. 저는 보통은 우선은 긴 글로 제 마음과 혹은 의견을 전달을 드리고 나서 이제 뭐 통화를 한다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하죠. 네. 네. 그린팀 우비님도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글로 먼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방법이겠네요. 네. 네. 그리고 국립대 하기 전에는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하면 다 슬퍼요. 네. 맛있는 거 먹기. 아니 다 슬퍼요. 이제 못 먹겠지? 이제 1년 반 이제 이거 못 하겠지? 슬퍼. 그러니까 그냥 굳이 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대로 계시다가 후딱 다녀오시면 금방 지나가니까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유서영님이 또 실시간 사연 보내주셨는데 정민 배우님 책방 브이로그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이 브이로그라는 것을 제가 가벼운 어떤 작은 팬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네. 작년에 제가 직접 찍고 제가 직접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는 편집까지요? 거를 해봤어요. 정말 고된 일이더군요. 그쵸. 네, 이게 영상 신경 쓸 게 편집이. 너무 많고 맞아요. 영상을 찍어서 컴퓨터에 옮기고 잘라서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자막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발퀄이죠. 어쨌든 제가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네. 박정민 씨와 함께하는 설레는 초대석 2부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네. 계속 시청이 아니죠? 청취해 주세요. 네. 저희는 2부로 가 있을게요. 네. 설레는 밤 이혜정입니다. 설레는 초대석 배우 박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소영님이 설렘과 달콤함이 과도한 밤이네요. 이분도 지금 당 과다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소영님. 당뇨병 유발 뭐 이런 건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박민정님께서 상수를 제외하고 다른 배역 중에 하나를 맡아야 한다면 하고 싶은 배역은 뭔가요? 전 상수가 제일 좋고. 네. 예.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역할을 맡게 되신 거예요? 예. 아니 뭐 주는 걸 한 거죠. 뭐 제가 제일 좋아. 네. 그러니까 뭐 상수를 제외하면 사실 해수영, 박해수영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건 어떤 역할인데요? 멋있다기보단 이제 내 친구를 계속 쫓아오는 한 명의 어떤 사냥꾼 같은 역할인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할 수 없겠죠. 그 어떤 해수영의 독보적인 아우라와 그 에너지가 이제 그 역할을 만들어냈는데 네. 그 역할이 아주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를 봐봐야 조금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네. 더 스포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네. 3647님은 사냥의 시간 찍으시면서 가장 좋았던 장면, 잘 나올 것 같다는 장면이 있다면 그 부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셨네요. 사실 제가 뭐 저는 촬영장을 많이 나간 편은 아니에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그래서 네네. 사실 제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정말 좋은 장면들이 더 많을 텐데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후시 녹음을 하거나 뭐 이렇게 살짝 이제 그 영상들을 보잖아요. 네. 다른 배우들 후시 녹음할 때나 딱 하나 어떤 장면을 꼽기보다는 보면서 참 많이 놀랐던 게 이런 앵글과 어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색감의 어떤 장면들을 내가 요즘에 한국영화에서 본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해봤을 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어쨌든 젊은 영화인들이 그리고 감독님께서 정말 애쓰셔가지고 구현해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들이 기대가 많이 돼요. 네. 근데 뭔가 앵글이나 색감 같은 거는 감독의 시선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어떤 이제 그 씬의 어떤 정서나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고 어떤 카메라 무빙이 좋을지 어떤 뭐 조명이 더 극적일지를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씬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깜짝 놀란 순간들이 꽤 많았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이지연님이 이번에는 맞는 장면 좀 줄었나요? 요요 배우는 역할마다 맞는 역할만 맡으셔서 똑당해요. 어때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했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 안 맞은 영화가 거의 없어요. 모든 영화가 다 항상 맞았어요. 어떻게 네. 그럴 수가 있죠? 항상 맞거나 맞는 영화만 고르셨나 보다. 그건 아닌데 항상 맞거나 피를 흘리거나 죽거나 뭐 그랬었죠. 이번에는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번에는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또 똑똑한 일이 작가님께서 또 맞으시는구나. 똑똑하네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정민 씨와 이야기 더 나눌게요. 네. 고객님, 당연히 서비스로 해드려야죠. 썬팅 필름을 자동차 딜러의 서비스 정도로 여기십니까? 차가 소중하다면 직접 선택하십시오. 독일 기술의 태양열 차단 썬팅 필름 후퍼 옵틱. 진정한 프리미엄을 누린다. 후퍼 옵틱으로 썬팅해주세요. The smarter choice. Hooper Optic. Would you baby help me? Would you love me please? 저달과 함께 빛나는 기분 좋은 이 밤 별이 비추는 midnight 외롭지 않게 쉬어가도 좋아 우린 함께니까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배우 박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드바이님이 데뷔하고 연기했던 영화들 중에 딱 한 작품, 한 장면만 다시 찍을 수 있다면 어떤 씬을 다시 찍고 싶은가요? 이것은 어렵네요. 어렵네요. 저는 다 다시 찍고 싶은데요. 다. 저는 항상 집에 가면서 후회를 많이 해요. 그게 그 순간의 베스트였다는 걸 알면서도 네. 모두가 다 모두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베스트를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집에 가면서 혹은 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면 좋았을 텐데 하는 사실 그게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히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볼 걸, 다르게 해볼 걸, 막 이런 후회들을 해. 그 당시에 놓쳤던 포인트들이 막 생각이 나죠. 예. 그럼 완벽주의이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완벽주의는 다들 갖고 있을 거고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K7743 K77434437님 되게 사연 많이 보내시네요. 네, 근데 이분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스윗하고 난리다 난리. 고맙습니다. 네. 5153님은 네. 기억 못하겠지만 정민 씨랑 분당에 있는 중학교 동창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 이사를 하게 이름이 돼 써있네. 짐 정리하던 중 졸업 앨범 보게 됐는데 그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정말 똑같네요. 그때는 배우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배우로 데뷔한 그때부터 왕팬입니다. 동상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멋지네요. 길이길이 남을 대배우가 되기를 조익환. 조익환 친구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키가 크고 안경을 썼고 얼굴이 좀 까무잡잡했던 친구로 우와. 기억을 하는데 친하진 않으셨죠? 인사하고 지내고 그런 친구였어요. 어쨌든 뭐 500명 중에 인사하고 지내고 이런 친구면 사실 친했다고 볼 수도 있는 친구인데. 그렇죠. 네네. 근데 와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이렇게 가끔씩 오면 꼭 잊고 지냈던 중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정말 똑같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졸업해. 뭐 그때도 지금처럼 너무 훌륭하셨나? 아니에요. 네. 심지어 그때 제가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졸업사진 찍을 때 친구들 졸업사진 찍을 때에서 저는 시간이 지나고 다른 이제 다른 때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하고 조명이 달라요. 이거 뭐야? 얘는 왜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 약간 그렇게 되는데 졸업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공개가 돼서 이제 제 팬분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네네. 중학교 졸업사진은 없을 거예요. 박나은님이 익환 씨 졸업사진 공개 부탁합니다 안 돼. 하셨네요. 안 돼, 고소할 거야.
아, 잘하셔야겠는데요. 조이코아님에게. 네. 진짜 오랜만이야. 아유, 고맙다 이코나. 네. 전경진님, 배우님 새로 업데이트된 이상형 알려주세요. 하트. 새로 업데이트된 이상형. 저는 이상형이 별로 없는데요. 원래 이렇게 어디 말씀하신 이상형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항상 저는 착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착하기만 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아니죠. 거짓말인 거죠. 여러 가지를 보겠죠. 뭐 근데 사실 사실 이상형이라기보다는 뭐 네. 착하고 뭐 여러 가지 본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봤을 때 느낌. 네, 느낌 괜찮은데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렇군요. 네. 스카일러 619님은 꿈을 위해 재수를 시작했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 저만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요즘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고 재수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정민 배우님도 재수하셔서 한예종에 가신 걸로 알고 있어서 고민 보냅니다. 저는 학번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05학번 이제 네. 학교 하나 있고 안암에 있는 학교? 그리고 06학번인 학교가 하나 있고 네. 과를 옮기면서 이제 다시 09학번이 돼버렸죠. 한 학교에서 과를 옮기셔서 학번이 새로 생겼군요. 그러니까 학번이 바뀌진 않았는데 사실 이제 09학번 친구들이랑 동기가 되니까 학교에서는 제가 09학번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작을 3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재수하는 건 저는 사실 뒤처지는 느낌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카일러 님도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뭔가 내가 준비하던 게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그 불안감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크게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어서 막 하고 싶어 죽겠는 마음이 가장 컸지. 내가 이걸 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를 에 대한 고민을 사실 그때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엄청 말렸죠. 근데 부모님이나 부모님은 뭐 워낙에 반대가 심하셨고 네네. 초반에 에너지를 다 쓰셔서 이제 후반부에는 크게 뭐 이렇게 이제 뭐 네 맘대로 해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주변의 형들이나 뭐 동기 형들이나 친구들이나 하지 마라 왜 그러냐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도 마이웨이. 네, 안 들었어요. 그 진짜 결단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결과로 대배우님이 되셨으니까 그때 선택이 또 보상받지 않았나 싶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설레는 밤 2부에서도 정민 씨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정민 씨에게 궁금한 점들도 괜찮고 아니면 고민이 있다 이런 상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어플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슈가볼의 청혼 듣고 올게요. 설레는 밤 예성입니다. 배우 박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김하윤 님이 배우님 외모 관리하시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계속 볼 때마다 잘생겨지셔서 놀라요. 이중세안 하시고요. 스킨 에센스, 에센스까지 바르세요? 네, 로션 뭐 이런 거 다 바르시고 하시면 괜찮아지실걸요? 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 안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네. 평소에 이렇게 그냥 무던하게 하고 다니시는 편인가 봐요. 네, 잘 바르는 거를 힘들어해서 잘 챙겨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미용실에 가면 혼나죠. 오빠 오늘도 아무것도 안 발랐나요? 아, 바르고 온 건데 하면서 이제 혼나죠 항상. 그냥 여기 또 뜯었죠, 여기 또 짰죠, 막 이러면서. 그냥 타고 나신 걸로. 네. 네, 예원님이 배우님 무대 임사 쫓아다니거나 책방에 자주 오는 미성년자 팬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도 이분은 중학생이에요. 아, 또 네, 아시는구나. 이제 이 예원이 그 예원이 맞다면 중학생일 거고. 네. 제가 이제 요즘엔 책방에 자주 못 나가지만 책방 자주 나갈 때 이 예원님도 자주 오셨었는데 제가 네네. 한 10시 넘어가면 이제 집에 가라고 엄마가 PC방처럼. 걱정하신다. 네. 아니 뭐 고맙죠. 항상 무대 인사 와주고 책방 와주고 이러면은 뿌듯하고 좋은데 어쨌든
본연의 어떤 본업 네네. 그 어떤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부모님이 걱정을 얼마나 하실 거예요. 날 얼마나 미워하시겠어 부모님. 우리 딸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날 미워하지 않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312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이번 영화에서 총을 활용하는 액션 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따로 연습을 하셨거나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총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따로 연습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 내 친구들이 다 총을 다루는 게 좀 미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오히려 좀 네네. 이상하고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촬영장 분위기는 계속 좋았나요? 훈훈했나요? 사실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은 있었죠. 아무래도 밤에 항상 많이 찍고 네. 날씨도 추웠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든 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배우로서 그 모니터석에서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공간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그럴 네. 때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하영님은 작가가 꾸민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네네. 17년 동안 꿈이 없다가 문득 나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정민 배우님이 쓰신 책도 읽어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읽었답니다. 혹시 작가가 꾸민 저에게 이것만은 명심해라 하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뭐 저도 뭐 제가 막 작가로서의 뭐가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이것만은 명심해라 할 거는 좀 건방진 것 같고. 근데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조금 기억에 남는 적이 한 번 있는데 네.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써서 네. 약간 범죄물 같은 거였어요. 어렸을 때 한 20살 때 뭐 그런 거를 써가지고 어떤 선배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썼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민이 너는 이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는데요. 너가 아는 이야기부터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아 맞아 라는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인생과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이렇게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어림짐작으로 네. 그러려니 하고 쓰는 거는 디테일이 떨어지고 남을 공감시키기도 어렵고 근데 내가 겪었던 거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거는 사실 남에게 공감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썼던 그 책도 그냥 제가 저한테 있었던 일들을 재밌게 풀어낸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하시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먼저 써보시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풍족해지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과 하고 이제 뭔가 콜라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오겠죠. 네, 현재 네. 이제 막 작가를 하시는 기성 작가님들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좋은 조언인 것 같네요. 네. 0335님 사연. 저는 박정민 해주세요. 배우님과 결혼하고 싶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16살 심수연입니다. 이렇게 본명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박정민 배우님 저랑 결혼해요. 제 인생을 배우님께 베팅하겠습니다. 16살 친구의 프로포즈 받아주실 건가요? 엄마한테 좀 물어볼게요. 누구 엄마요? 우리 엄마요. 괜찮은지. 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안 된다고 하겠죠. 네. 네. 너무 안타깝지만 네. 0335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안타깝네요. 아니 배팅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중 돼봐라 이제. 내가 왜 이 인간한테 베팅을 했나. 너무 웃기다. 네. 류혜진님은 네. 정민님 연남동에서 올블랙 라이딩 룩으로 바이크 타고 계신 거 본 적 있어요. 바이크도 타시나 무슨 봐요? 바이크야? 스쿠터야 스쿠터. 스쿠터 스쿠터고, 예. 올블랙으로요? 가죽 자켓 이런 거 입고? 아니요 파카요 파카. 파카. 네, 저는 검정 보통 패딩.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뭐 그냥 라이딩 룩은 아니지 무슨 라이딩 룩이. 근데 스쿠터 타고 그냥 쓱 지나갔을 텐데 그 짧은 찰나에 알아보셨나 봐요. 이 류혜진 씨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회사 홍보팀 직원이에요. 정말요? 이거 그 류혜진이 맞다며. 이건 그냥 재미로. 아니 뭐 그러시구나. 보긴 봤을 거예요. 뭐 저 일하고 있을 때 보긴 봤겠죠. 같이 일하고 있을 때. 평소에 스쿠터를 많이 타시나요? 요즘엔 이제 너무 추워서 못 타고 이제 한 3, 4월부터는
주로 스쿠터로 이동을 하죠. 그렇군요. 네.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이승환 씨의 곡 네. 듣고 올게요. 그때 설밤에 이승환 나오셨었죠? 씨가 나오셔서 박정민 씨 얘기를 그러셨더라고요. 하셨어요. 네. 이승환 님이 친해지고 싶어서 네, 먼저 연락처를 물어봐 주셔서 기꺼이 이제 제가 영광입니다 하고 연락처를 드리고 사실 연락을 제가 태국 갔다 오는 바람에 자주 한번 뵙기로 하고 못 뵀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뮤지션이셨거든요. 그분의 뮤비에 또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저는 그래서 당연하죠 하고 출연을 한 거죠. 네. 그 출연하신 뮤비 곡 네.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듣고 올게요. 네. We were 17, but it was sweet and it was true. Still I did what I had to do. Just knew. 의미를 알면 다르게 들리는 팝송들과 함께 할게요. 허밍 말고 팝 한 곡. 허밍 말고 팝 한 곡.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노래 에드슈런과 비욘세가 함께한 퍼펙트 가사입니다. 나는 지금 맨발로 잔디 위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제 품에 안긴 당신과 함께 어둠 속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당신이 오늘 모습이 엉망인 것 같다고 했을 때 제가 조그맣게 속삭인 걸 당신은 들었죠. 내 사랑, 오늘 밤 당신은 완벽해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에드슈런과 비욘세가 함께한 퍼펙트.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허밍 말고 팝 한 곡. 오늘은 에드시런과 비욘세가 함께한 퍼펙트 가사 소개해드렸어요. 퍼펙트 듀엣이었고요. 이 노래는 원래 에드시런이 본인의 약혼녀에게 바치는 프로포즈 송이었다고 해요. 가사에서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땐 그게 뭔지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이번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원래 둘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첫사랑이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에드시런 혼자 부른 버전도 있지만 오늘 들려드린 버전은 비욘세와 함께 부른 듀엣 버전이었습니다. 이 두 어마어마한 슈퍼스타의 만남으로 이 노래가 빌보드 영국 싱글 차트를 포함한 1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대요. 에드시런이 최근에 또 앨범 투어 마지막 공연에서 당분간은 휴식에 들어갈 거다. 음악 활동을 접겠다. 당분간 그렇게 밝혔죠. 이 노래의 주인공인 아내 체리 시본과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돌아온다고 해요. 멋지네요. 네, 이분은 진짜 우선순위가 아내한테 맞춰진 그런 분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류예리님이 목소리가 어쩜 그래요, 배우님. 그러게요.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아버지가 주신 성대라서. 네. 이승은님, 와 제가 젤로 좋아하는 팝송을 젤로 사랑하는 배우님이 오늘 자긴 글렀습니다. 이미 글렀죠. 1시 반인데. 그러게요. 네. 6365님이 지난번에는 헤디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문화 충격 받았었는데 이제는 괜찮나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까 노래 나가는 때 되게 창피하다고 하셔서 제가 알겠다. 네. 그냥 헤드폰을 벗고 귀를 막고 있겠다. 귀를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귀를 막고 있는데 오히려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반주라도 나오지. 진짜. 혼자 세상에, 생 목소리로 흥얼거리는 정말. 거를 다 들어버렸네요. 진짜 이럴 수가. 네. 일부러 그러셨죠? 아니요, 전 진짜 안 들릴 줄 알았어요. 네. K7743 진짜 많이 보내네. 4437님. K77434337님. 네. 배우님, 지식 검색 사이트에 올라온 박정민 배우님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글 보셨나요? 봤는데 이거 답변이 진짜 웃긴데. 답변 뭐라고 써 있었어요? 뭐라고 했더라. 되게 웃긴데 이거. 지금 검색해 볼까요? 그럴까요? 박정민 배우님. 밑에 있대요. 2019년 12월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박정민 너무 잘생겼어요. 왜 그렇게 섹시한지 의문이에요. 제 이상형이 안경 쓴 잘생긴 남자인데 안경 안 써도 잘생긴 남자한테 반한 건 처음이에요.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글이 아니었구나 내가 본 게. 답변이 그래요? 답변이 저도요 진짜 제 소원임. 둘이 싸우겠는데? 답변이 이 질문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있었네 등등 3명이네. 아 근데 실질적인 답변이 없네. 그냥 나도 하고 싶어 이런 거네. 반대로 냉정한 답변도 있었대. 박정민은 님이 태어난 줄도 몰라요. 아니 너무 슬프다. 얘라 이 사람들아. 이제 아셨잖아요, 그쵸? 이런 네, 분들이 알았네요. 계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당사자가 직접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나요? 방법.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네. 저도 지식인에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황소영님이 배우님도 사연자들 고백만 듣지 마시고 어떤 것도 좋으니 소소한 고백이라도 털어놓아 주세요. 사실은 내가 답이드다 하는 큰 비밀도 좋고 작은 것도 좋아요. 박정민의 TMI. 박정민의 TMI. 얼마 전에 네. 제 자력으로 배틀 뭐뭐 게임에서 네. 치킨을 먹었습니다. 자력으로요? 네. 어마어마한 건가요? 제가 그 게임을 안 네. 해봐서 잘 모르는데. 자력으로. 네. 아 박수 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박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걸 하신 거죠? 네. PC방에서 네. PC방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창피해. 아니 창피해. 그러면 PC방에 다른 분들도 다 알아보실 그래서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불편하겠는데 하고 박정민이다. 아니요 그분들도 다 자기의 게임에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집중해 계셨어요. 참고로 배틀 게임 초보시라고. 네, 저 진짜 못하거든요. 나 혼자 산다에서 착륙하자마자 30초 만에 죽고. 그러니까 제 앞에 다른 유저가 있다. 그럼 전 그 순간 죽어요. 네.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시나 봐요. 못해도. 근데 재밌어요 그 게임이. 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못해도 재밌기 쉽지 않은데. 그 게임 너무 제가 처음으로 내 돈 주고 게임을 사서 해본 게임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네. 김하윤님이 여행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네. 다음에 여행을 떠나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여행은 좋아해요. 여행 가서 많이 안 돌아다니죠. 네. 그럼 여행 가서도 실내에서. 보통은 밖에 막 옛날에 어렸을 때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25살, 4살 이럴 때는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여행 가도 크게 많이 못 돌아다니고 그냥 늦지막히 일어나서 좀 둘러보다가 체력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럼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저 이집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가 좋대요. 그래서 왜요? 이집트를 어떤 한번 게- 가보고 싶다. 왜 가고 싶으세요? 몰라요. 좋대요. 그냥 갑자기 땡기는데 하고 다음 여행지는 이집트로 한번 네, 가볼까. 친구 따라 강남 가시는 분. 네네. 0523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작가 지망생 이슬비입니다. 우리 배우님 항상 맞거나 죽는 역할만 맡으셔서 제가 나중에 입봉하면 아주 끈적한 멜로 장르로 대본 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헤헤. 요즘 같은 미모라면 울 배우님 끈적한 멜로 한번 할 때 됐다. 어떠세요? 그래요. 멜로 장르. 멜로 장르가 제가 근데 인터뷰나 어디 이렇게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멜로 장르가 잘 안 들어와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진짜예요. 아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고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죄송스럽게도 이제 뭐가 안 맞아서 못 하게 되는 건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조금 맞거나 때리거나 칼을 들고 있거나 총을 들고 있거나 뭐 이제 그런 역할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멜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해보고 생각은 싶죠. 있으신가요? 어쨌든 저도 멜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 멜로 영화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좋은 멜로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는데. 그럼 뭐 멜로에서 어떤 역할,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예전에 막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그 멜로 영화 막
있잖아요. 뭐 약속 막 이런 거 뭐 엄청 선물 옛날. 뭐 네. 예, 봄날은 간다 뭐 이런 그 나이가 어린애가 봐도 뭔가 몽글몽글한 그 감정들이 살아 숨쉬는 그 멜로 영화들을 저도 요즘 보고 싶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해보고 싶죠. 진짜 웰메이드 멜로를 정민 씨가 네. 요즘에 또 그런 영화가 없다고 하니까 네. 딱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네. 제레미 패션의 트레이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9003님. 박정민 배우님 야탑동에서 3년 전 우연히 같이 에어로빅 했던 팬입니다. 배우님 야탑동으로 돌아오세요. 배우님이랑 또 에어로빅 하고 싶어요. 배우님 안 계시는 에어로빅장은 너무 재미없고 신나지 않아요. 헬스하지 말고 돌아와서 같이 에어로빅 해요. 이분들 누군지 알아요. 뭐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누군지는 알고 네네. 그때는 제가 제 옆에 저희 팬 카페 분이 계시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사연을 라디오만 나가면 보내. 그 어디 가서 에어로빅도 했답니다. 제가 어느 프로 가서는. 이제 추워서 못 하고 제 분당에 이제 살지를 않아서 에어로빅을 못 하죠. 한때 네. 탄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당에. 네네. 거기 이제 그 거점들을 마련해서 그 에어로빅 강사님들이 무료로 강습을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100분 조금 안 되는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강사님을 따라하면서 이제 에어로빅을 한 1시간 하고 땀을 쫙 빼고 운동을 하는 건데 재밌었어요. 근데 좀 상상이 안 가요. 정민 씨가 막 하나, 둘, 왼쪽, 오른쪽. 저도 근데 잘 못하지만 그냥 따라하는 거죠. 재밌으니까 막 가서 막 하고. 그런 친구랑 같이 재밌었어요 그때. 네. 뭐 나중에 또 에어로빅 하시게 되면 야탑동에서 하시는 걸로. 네, 언제 한번 갈게요. 야탑동 가서. 네. 이지연님, 박정민 배우님 사냥의 시간 200만, 300만, 1000만 공약 있을까요? 공약 없어요. 공약 없는데 저희가 BEP를 넘으면 어떤 뭘 하기로 했는데 뭘 하기로 했더라. 손익분기점 넘으면. 네,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뭔가 할게요. 근데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저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 뭐 여기서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설밤 나올게요. 진짜요? 오케이. 설밤 또 출연.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200만 공약인 거예요? 아니 BEP요. BP.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뵙게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영32님. 네. 쉴 틈 없이 다작하고 계신데 슬럼프 없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원동력은 뭔가요? 우선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슬럼프가 없이는 사실 아니에요. 늘 슬럼프예요. 네, 항상 어떤 슬럼프고. 의미에서? 항상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 항상 좀 그 리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프가. 늘 혼자 좀 고민할 때도 많고 뭐 촬영이 잘 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원동력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게 재밌으니까 가서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을 실망시킨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또 힘든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럼 뭔가 이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 그나마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소소한 취미?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저는 딱 뭔가 제 레이더에 탁 걸려서 뭔가 힘들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네, 뭔가 탈출하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또 일로 그런 거죠. 뭐 얻어야 주변에 사람들을 되는. 만난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하니까. 네. 강미윤님이 오늘 라디오 끝나고 뭐 하시나요? 뭐 하겠습니까? 2시에 가서 집에 가면 3시일 텐데. 코 자야죠. 네, 자야죠. 내일도 헬스 하러 가야 돼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아니요, 저한테는 아침이죠. 아침이 몇 시쯤? 2시요. 2시 일어나시나요? 아니요, 뭐 2시까지는 아무튼 뭐 그 언저리에 일어나요.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네요. 헬스도 하시고. 네. 이진아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심야 라디오 DJ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꿀성대로 엔딩 멘트도 해주실 거죠? 오늘 끝까지
계실 거면 예, 엔딩 멘트 여러분 해주셔야겠네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이게 엔딩 멘트인가요? 네네 맞아요. 이따가 하죠 뭐. 이따가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되겠네. 어, 이따가는 저기 헤디게에서 하셔야 아니요 되니까 아니요 이따가 미리 할게요. 이따가 여러분 내일도 기다릴게요. 아니 왜 지금 해요? 우선 한번 해봤어요. 네. 좋아요. 이거 녹음했으니 저희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 심야 라디오가 매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광고도 많이 없고. 맞아요. 예, 음악 듣고 싶은 음악 같이 스태프분들이랑 상의해서 또 틀 수도 있을 거고. 네.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용기는 안 나네요. 나중에 혹시 자정에 설밤을 들으시거나 하시면 문자로 추천곡 보내주세요.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네. 프롬 기리보이의 서로의 조각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설밤은 배우 박정민 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너무 시간이 순삭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네. 이게 사연 이게 뭐 문자 오는 거 보니까 피곤해 보인다고들 하시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예, 저는 항상 저희 디폴트 값은 무기력이라서 예, 그렇게 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고 아주 활기차게 2시간 동안 재밌었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2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5160님이 2시간 완전 순삭이네요. 조금 말씀하시는 박 배우님 점점 빠져들게 되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나인의 방공호로 준비했어요. 이게 9이라고 있는 거였군요. 저는 9의 방공호라고 돼 있어가지고. 9의 방공호. 9의 방공호야? 맞네요. 9가 맞는 거야? 감사합니다. 정정해 주셔서. 9라는 가수가 또 있으셨군요. 네. 들어봐야 되겠다. 9의 방공호로 준비했고요. 네. 설레는 밤 이혜성이었습니다. 저는 박정민이었고요. 네, 여러분 내일도 기다릴게요. 정민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요 내가 만든 작은 세상으로 졸린 곰도